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포구가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2023 횡성군 인구정책 맞춤형 가이드북이 제작됐습니다.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6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피해자들은 외교의 치욕이라며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의 핵심은 제3자 변제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수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쟁점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는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외교의 치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또 이번 배상안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정부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협의회나 공개토론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피해자들의 접촉이나 만남 과정도 지극히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식적으로 만났었고 또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누차 일관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묵살한 채 특히 양국 경제단체를 통해 이른바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의 경우 2012년 한 차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퇴짜 맞은 내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상은 미쓰비시가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로 얼굴을 바꿔 10년 전 테이블에 올린 흰 나무를 다시 꺼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민단체 측은 매주 토요일 집중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어서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광주 전남은 친환경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장성군을 포함해 모두 36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첨단 3지구입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올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주변에는 광주과기원,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등 기업들도 밀집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이곳 첨단 3지구에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기업들이 바로 들어설 수 있는 용지 80여만 제곱미터가 있고 친환경 에너지 100%를 활용하는 R200 실현도 가능한 입지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광주 전남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지 않느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받은 결과 모두 21개 지자체가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지자체는 반도체를 유치 희망업종으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7개 시가 유치 신청에 나설 정도로 이미 산업 기반을 갖춘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점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 부지가 즉시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입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 인허가와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등에서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많게는 2-3곳까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 전남이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 시청각실에서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방법 및 절차 관련 내용이 오갔습니다. 마포구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공용구간 중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마포구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동주택 공용구간 중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의 입주민이자 우리 마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마포 구민들의 주거 행태를 보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약 70%가 넘는 만큼 이번 지원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포구민들의 주거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마포구가 되길 바랍니다. 마포의 맛집, 명소부터 주요 정책 사업까지 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마포구 SNS 서포터스가 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촉식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8일 중회의실에서 마포구 SNS 서포터스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위촉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선발된 서포터스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마포구 SNS 서포터스는 구정을 담은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우리 구 공식 SNS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스는 마포 거주민 13명과 마포 외 거주민 7명으로 구성됐으며 해외 국적의 구성원도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SNS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흐름에 맞추어 우리 마포구는 더 많은 국민들과 친숙하고 생생하게 소통하고자 SNS 서포터스를 올해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스로 이촉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마포의 온라인 홍보대사입니다. 앞으로 마포구 SNS 서포터스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구정 홍보뿐 아니라 시민들의 구정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뇌질환 진단 치료 기업인 엘비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DIP,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디지털 뇌질환 진단 치료 기업인 엘비스가 6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엘비스는 다수의 뇌 관련 국제 특허, 의료 데이터, 신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DIP에서는 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지원하고 엘비스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한 과제 기획 제공 및 대구지사를 설립합니다. 2023년 대구 경북 통합방위회의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렸던 대구 경북 통합방위회의가 지난 7일 대구 엑스코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또 대형 화재 발생에 대한 통합 대응, 비상시 전력 지원, 사이버 테러 대응 등을 토의하고 민관 군경이 협업해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점검이 우선돼야 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안보 태세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위반 및 방해 행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평창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섭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 주차 10만 원,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촬영한 사진은 촬영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조 및 변조 방지 기능이 탑재돼 있어 촬영한 다음 날까지 불법 주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군은 2022년 앱을 통해 신고된 450여 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계도 활동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횡성군 인구정책 맞춤형 가이드북이 제작됐습니다. 군은 초저출산 장기화, 생산 연령 인구 감소 확대 등 급격하게 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가이드북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임신,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전입 분야 등 6대 분야 100개 사업으로 정리했으며 군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방치된 미호강 둔치를 유채꽃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충북도가 유채씨를 파종했습니다. 이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기 정착을 위한 첫 사업으로 미호강 생태를 보전하고 도민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고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들풀 제거와 파종 등 모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유채 씨앗이 정상적으로 발화된다면 5월에 개화해 화사한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출산 육아 수당이 5월부터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는 총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2023년도 출생아의 경우 올해 300만 원, 1세 100만 원, 2세에서 4세 각 200만 원씩 매년 지원합니다. 2024년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 원, 2세에서 5세 각 200만 원, 6세 100만 원을 매년 지원합니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지역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3월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소는 가금 출하 전 검사와 AI 검사 증명서 유효기간 기준을 3월까지 유지합니다. 또한 도내 가금 농가와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등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조치 준수 사항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지방시대 청년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 청년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조직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모집한 결과 21개 팀의 76명의 청년 공무원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3.3세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이디어 벤처팀은 문화관광, 과학기술, 경제, 농업, 복지, 저출생, 지역사회 등을 주제로 분야별 다양하게 접수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참가팀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북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고향사랑 청년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고향사랑 청년홍보단은 SNS, 콘텐츠 제작,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넘치는 청년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청년홍보단은 경북사랑 1013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모든 활동은 재능 기부로 이뤄집니다. 홍보단은 수도권 청년들의 기부 참여 확산을 위해 수도권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대식은 홍보단 위촉장 수여, 분야별 대표 자기소개 및 홍보 계획 발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가 구룡포에서 삼삼하게 놀자 구룡이라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 등이 가득한 축제의장으로 구룡포를 방문하는 상충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포항시는 우리 지역 대표 관광지 구룡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체험, 전시, 공연 프로그램 삼삼하게 놀자 구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이번 달 26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일본인 가옥거리와 아라 예술촌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전시 프로그램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삼삼하게 놀자 구룡에는 해양 광장을 주제로 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이를 통해 구룡포 바다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조망 거점으로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구룡포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토지 소유주와 재개발 조합 간의 토지 보상 갈등으로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도로가 울타리로 막혀 있습니다. 6차선이어야 할 도로는 4차선만 이용이 가능하고 인도도 뚝 끊겼습니다. 이 재개발조합 아파트는 지난해 가을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했지만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도 나지 않아 입주민들은 저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디딤돌 되면은 좋은데 디딤돌이 안 되잖아요. 등기가 안 쳐지면. 디딤돌 하면 뭐 1점 몇 프로대 막 쓰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좀 말이 많더라고요.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그게 지금 아파트 자체에서 그것만 안 됐으니까 등기도 안 나왔고 그래서 사신 분들이 불편하죠 지금. 이런 불편은 조합과 토지 소유주 간 토지 보상 가격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보다 못한 광주 북구가 나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지난 2007년 전 소유주와 맺은 약정서와 광주 북구의 중재대로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현금 보상을 이행하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이런 감정을 받아야 뭐 금액이 나올 것 아니까 감정을 받자는 어떤 내용이지 전혀 감정한 수가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는 수용을 하겠다. 그러나 조합 측은 현 시세대로는 보상할 수 없다며 사업 인가 전인 2016년 시세대로 지급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본 거죠, 이제. 평가를 아직 안 해봤지만은. 북구가 조합 측에 분쟁조정위원회 안을 최종안으로 통보한 가운데 조정이 결렬돼 본격적인 소송전이 벌어진다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요즘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면서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될 정도로 비상인데요. 산불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 경우가 많지만 실화자 검거율은 매우 낮고 처벌 수준도 약해 산불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산등성이 곳곳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능선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순천에서 난 이 산불은 축구장 66개 넓이인 47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21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산불 32건이 발생했고 화재 원인으로는 쓰레기와 부산물 소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면 10건이 증가해서 55헥타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 부주의로 산불 발생 원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지만 실화자 검거율은 2017년 44%에서 2021년 3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장소 특성상 목격자나 CCTV 등 주요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산림보호법은 고의 방화의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실수로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산불을 낸 혐의로 붙잡힌 1,150여 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2%에 불과했습니다. 벌금 역시 평균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홍보와 계도를 통해 쓰레기 소각에 대한 위험성을 수시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규정대로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하자 무등산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이 명확하고 광주시도 케이블카 추진 의사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광주의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해 누구나 무등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논란이 되는 환경 문제는 친환경 공법을 이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무등산 자연환경 보존 케이블카 설치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지난 3일 무등산에서 열린 국립공원 기념행사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케이블카를 설치할 것도 마땅치 않고 지금보다 무등산 정상에 더 많은 탐방객이 몰릴 경우 정상부 훼손 문제도 우려됩니다. 정상 부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돼서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상 부위를 훼손하는 그 우려가 크고요. 광주시는 아직까지 케이블카 추진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무등산 케이블카 논란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이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여수 구현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 성과와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시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직원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산림청이 나들이를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우리나라 주요 산림의 2023년 봄꽃 개화 예측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봄꽃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진달래를 시작으로 개나리, 벚나무 순으로 개화가 진행됩니다. 개나리는 3월 20일 완도수목원, 23일 경남수목원 등 남부 및 제주도를 시작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봄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